안녕하세요. 많이 늦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러모로 피곤한 날이어서 갑자기 뭐 소나기로 오지 않나. 오늘 하루 동안 또 마늘 수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마늘 수확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늦게 퇴근했는데, 퇴근하고 오는 길에 사전투표하고 오느라고 대통령 할 사람이 딱히 없더라고요. 예. 3년 전에 이재명 후보하고 그 윤석열이하고 그때 할 때만 해도 삐까삐까 했었는데, 윤석열이 됐던 게 사람들이 대부분 실망을 했는지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는데 표정에서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누구를 찍어야 되나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쩍 많다는 걸 확인을 한 계기가 됐는데, 의외로 이게 사람들이 이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이제 국민들로 인해서 나오는 이 권력이 악용화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됐든 김문수 후보가 됐든 이준석 후보가 됐든 할 거 없이 의심의 눈초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많이 부패했지 않았나.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부패했던 터라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면요, 고려 원종 때겠죠. 아무래도 원종 때 무신정권이 무너진 후니까요. 이게 정권이 나중에 삼별초 항쟁으로 갔다가, 그때 삼별청정에서 해서 몽고군이 무너졌다면은 그래도 승산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던 거였으니까요. 솔직히 그때 몽고도 쿠빌라이도 삼별초군을 진압한 이후에 원종이 죽고 몰락의 길을 시작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첫 번째 갔던 데가 일본 원정에서 두 번이나 거의 2, 30만 이상의 병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다가 베트남 원정 갔다 거기서도 막 개죽음 당하고, 또 인도 인근에 있는 이제 소수민족이었던 중국 대륙에서도 여러 번 반란에 시달리기도 했고, 이렇게 저렇게 겪다가 결국에 병으로 갔던 이야기들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원나라가 큰 나라였지만 몰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던 게 쿠빌라이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쿠빌라이 때 원나라로 바뀌면서 쿠빌라이가 다 좋았으나 쿠빌라이 역시도 고려 도박의 마지막 중이었던 김준희를 굉장히 무서웠던 이기도 했거든요. 김준희가 최후 못지않게 무서웠던 이였다는 거거든요. 김준희일 경우에는 아예 노예에서 아예 최고직 직책으로, 이제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죠. 고구려로 치면 막리지 같은 대막리지 자리까지 간 사람이니까요. 아무래도 그 계기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더 그거와 같이 이제 그때 고려 도방의 마지막 줄이었던 김준희 하는 얘기가 원종이 들었다면 그럴 일이 없었는데, 원종이 원체 도방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줘서도 그걸 뿌리치고 다녔다가 결국에 초래된 거라고. 문신 이장용이와 녹사였던 전 녹사, 그 다음에 전 문신의 중심이었던 이장용이와 김준희의 양아들이었던 이면희가 죽이고, 둘이 또 갈라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면희가 갑자기 급사하고, 그 이후에 아들 임윤무가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삼별초구를 전라 완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들이 또 꽤나 많습니다. 그거와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역사를 마냥 고리타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역사란 거 자체가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픈 이야기들도 많고, 그때 그 잘못됐던 선택으로 무서운 수모를 겪는다 후손들이. 그럼 그 얘가 원나라 쿠빌라의 후손들이거든요. 재위 기간이 짧은 기간, 1년도 못 채워서 죽은 황족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게 흘러서 그때 공민왕 때 남경에서의 주원장, 서남 쪽에서의 진우량, 그 다음에 지금의 내몽고 자치구죠. 내몽고 자치구 지역에서의 장사성이가 그 다 독점을 한 거죠. 이제 원나라가 망하면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세력 다툼을 시작하고 주원장이 하나하나 진압을 해나간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이야기죠.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부패했던 원인은 거기서 왔다는 거. 무신정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문신이란 자리에서, 문신이 자리에 있을수록 신중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게다가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무신정권이 무너지면서 산별초국군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 거의 이제 무신들이 거의 문신 앞에서 굽신거리는 이야기들로 많이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다가 벌어졌던 게 그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입니다. 공민왕 때부터 외놈들이 많이 쳐들어왔고 외침이 시작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성계 같은 무서웠던 이름 없는 무장들이 백전노장과 무장들이 이제 뒤를 이어서 계속 나타나서 전쟁의 종식을 알리기도 했고, 나중에 권력을 잡아서 최고의 권력가로 다시 급상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정치에 이제 부패했던 거죠. 지금은 거의 일제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이 세 개의 연장선상에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나도 되게 신중한 것 같습니다. 잘하고 가는 사람은 잘하고 가겠으나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에 사람들의 불신의 눈초리들이 되게 강했던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 몬스터야 이상하게 찝쩍거리는 것만 잘해서 그렇지. 오늘도 그래서 한번 무지하게 꼬집었습니다. 무지하게 찌르고. 어쩜 저렇게 청개구리인지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아유 끔찍하게. 뭐 이제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부패했던 거니까요.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오늘 일정을 시작해봐야죠. 예, 오늘 일정은 시리즈별 메카튼서 재레뷰 영상 토월브의 어느덧 23번째 일정, 시리즈 순서에선 7번째 시리즈입니다. 슈퍼파이어 다곤이죠. 어제가 다그파이어였죠. 오늘은 슈퍼파이어 다곤입니다. 슈퍼파이어 다곤이야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워쇼벨, 다그파이어, 그리고 파이어존버, 파이어레스큐, 파이어레더, 이 몇 개의 메카가 같이 합체한 마지막 메카, 최종 메카죠. 시리즈 순서는 7번째 시리즈, 7번째 최종 메카기도 하죠. 이 슈퍼파이어 다곤을 위로 대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인공 슈퍼파이어 다곤입니다. 슈퍼파이어 다곤도 이제 다음 달 7월 15일이면 딱 만으로 730일, 즉 한 2주년이 됩니다. 정말 많이 오래 꼭 완성하고 싶었던 메카 중 하나였기도 했고, 완성하던 과정도 되게 조심스럽게 완성했던 게 많았습니다. 정말 잘못 완성해서 고생했던 것도 있고, 다시 분리해서 다시 조립하겠던 것도 있고,
하나하나 완성하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되게 요 프라모델이 되게 좋은 게 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DX 버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닥지닥지 붙인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합체어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이 슈퍼파이어 드래곤 얼굴이요. 슈퍼파이어 드래곤은 이 얼굴이 또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파이어 드래곤의 얼굴이 있고 슈퍼파이어 드래곤의 얼굴이 따로 있다는 거죠. 뒤로 가면은 여기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 파워 드래곤의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파워 드래곤의 얼굴은 빼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설명서에서도. 게다가 슈퍼파이어 드래곤은 제가 완성한 결과로는 설명서에 합체 드래곤이 과정이 만화에 나왔던 것처럼 디테일했어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요 슈퍼파이어 드래곤을 설계하셨던 분들이 하나 아쉬웠던 게 이 다크파이어가 원래 여기 가슴에 열려가지고 여기로 들어갔었는데 목덜미 뒤로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아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벌써 지겨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아쉬웠던 터라 그것까지 했으면 정말 완벽하고 멋있었을 텐데 정말 간백히 했을 텐데 그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야, 정말로 이거 정말 아쉽다란 건 정말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슈퍼파이어 드래곤을 완성하면서 처음 그게 아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가 참 멋있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슈퍼파이어 드래곤은 솔직히 진짜 건키드하고 라이언을 사서 완성해서 그 장착만 시켜도 끝내줄 것 같은데 그거를 했다 하면 좋은데 아직 산다는 걸 생각 못했거든요. 솔직히 지금 아주 고민 중입니다. 건맥스를 살까 골든맥을 살까 라이언 건키드를 살까 엄청 고민이거든요. 다 좋아하는 맥하기도 했고 다 한 번쯤은 보고 싶은 맥하기도 하거든요. 건키드일 경우에는 무한포 아닙니까? 무한포 마이트 가인의 퍼펙트 캐논 그리고 그리자간의 GX 버스터 그 다음에 빌드 타이거의 타이거 캐논 그리고 건키드의 무한포 이 몇 개 메카의 대포 무기를 친다면은 통틀어서도 거기 건키드가 뒤지진 않거든요. 그런 만큼 건키드를 정말 사볼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건키드 라이언을 살까? 그러면 A를 골라주시고 건맥스를 살까? B를 골라주시고 이 두 개도 아니다. 이게 또 아니고 아까 말했던 골든맥이다. 그러면 C를 골라주십시오. 여러분들을 그 댓글에 꼭 한번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거를 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제 컬렉션이기도 컬렉션이지만 컬렉션이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이 메카를 정말 좋아하기에 이 좋아하는 메카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더 재미있게 선전을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뭐 충동 구매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 구매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누군가한테 나눠줄 수 있나 그런 걸 좀 더 설명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았고 좀 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라이언 건키드가 비록 맥스 캐논이었던 건맥스처럼 무기로만 쓰이게 좀 아쉬워서 그렇지 여기도 합체시키면은 겁나게 멋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놀리는
비웃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거든요. 라이언은 라이언대로, 건키드는 건키드대로 그 매력이 있거든요. 무한포솔 때 모습. 둘이 또 같이 합체해가지고 오른손에는 그 라이언, 왼손에는 건키드 해가지고 트라이앵글의 빔 그거 할 때, 그런 거 연출하는 거 할 때도 끝내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근데 아까 다시 말했던 것처럼 라이언 건키드일 경우는 A를 골라주시고, 건넥스면은 B, 골리맥이면 C를 골라주십시오. 이 세 개 메카 중에서 지금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선택을 여러분들의 한번 답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빼먹으면 되겠죠? 이 메카도 추천을 드려야지 맞습니다. 정말 완성했던 메카, 제가 지금까지도 용자 시리즈만 모으고 있는 건데 이 용자 시리즈를 모으면서도 제일 좋은 게 그거였거든요. 용자 시리즈는 제가 어린 시절 봤던 만화에 나왔던 주인공들이었기에 더 그렇죠. 대부분 다 주인공 메카들이에요. 어나더 메카는 거의 얼마 되지도 않아요. 첫 번째 제일 가까운 시리즈에서 나왔던 게 5번째 시리즈에 나왔던 빌드 타이거하고 슈퍼 빌드 타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거의 8번째 시리즈예요. 마이크 사운더스 13세, 천룡신, 초룡신, 경룡신, 빅룡, 염룡, 광룡, 암룡, 여기는 다, 그리고 볼포크, 빅볼포크까지 다 언어도고, 듀크하고 듀크 파이어 대회에서는 다 메인이나 최종 메카입니다. 다간, 데커드, 다그 파이어, 그리고 미니 마이트가인, 가이거, 제이데커가 메인이고, 여기 슈퍼파이어 다군, 그레이트 마이트가인, 그레이트 파이버드,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파이어 제이데커, 그레이트 다간, 그레이트 골드런, 여기가 최종 메카입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모아보는 건데 지금까지도 지금 모으면서도 요거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거의 식을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추억도 추억이지만 이 그렸던 만화가분들의 이 열정과 애정 하나하나가 또 여기 하나하나 보이진 않아도 담겨있다는 거, 이 선 하나하나에 정말 있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 슈퍼파이어 닥은 얼굴만 봐도 요 얼굴에서도 그걸 느끼거든요. 이거를 느끼지 못했다면야 장기간 차분하게 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미나상 요한모 오스카레사마 되시다. そして今日はもうおやすみなさい。最後には明日にはもう時速には頑張ってください。